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으십니까? 아,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화면공에서 숙제 좀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음, 음, 이거, 어, 원격, 저 화면 공유 혹시 네, 화면공유 됐습니다. 네, 됐고. 오늘 날짜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스킵했었죠? 스킵, 네? 저번 주에 아, 스킵했었죠? 네, 저번 주는, 예, 네네. 여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엄청 많네요. 어, 우선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 혹시 이 중에서 못 해본 게 있으신가요? 1, 3, 4, 5번. 어, 좀 많긴 한데, 아니면 한 거를, 예, 아니다, 못한 거를 율로 빼주세요. 율로 다시. 아, 네, 율로 하나씩 빼주시면 지금 네. 제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음, 음, 2번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우선 조금이라도 한 번은 위로 놔두시면 제가 또 중간 확인해 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네네. 네, 한 거죠? 솔리드 원칙. 이거 먼저 기말로 볼게요. 네, 요거 맨 위에 글 맞죠? 네, 맞습니다. 배경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솔리드라는 게, 어, 음, 뭐, 어, 왜 필요한지나 이런. 약간 찾게 된 계기 같은 게 네네. 사실 제가 시켜서 한 거라기보다는 좀 음, 그럴싸한 의도를 좀 지어내셔도 돼요. 이거 약간 선의의 거짓말처럼 네네. 뭐 자바 공부하다가 뭐 클래스의 어떤 내용을 보다 보니 뭐 하나의 원칙인 하나의 메서드에는 하나의 행위만 해야 된다라는 글을 보았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싱글 리스폰서빌리티 프린시플이었다. 근데 자바에 이런 원칙 외에도 다른 원칙이 있는지 궁금해서 정의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배경을 쓰시는 게 좋거든요. 아, 네, 배경. 영 추가. 네. 요렇게 해서 안 좋은 예시를 써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왜 네. 안 좋은지 실제 이유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예시의 이유. 음, 왜 안 좋은지. 사실은 이게 이제 코드 수정 시에 여러 음, 군데서 호출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에서 두 네. 가지 역할을 하다 보면 이 리포트 클래스를 실제 리포트 말고도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너레이트 연관된 것도 리포트 클래스를 수정해야 되고 프린트 연관된 것도 리포트 클래스를 수정해야 되는데 네. 장애가 여기만 하는데 프린트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 해양도가 커진다. 그러다 보면 이제 수정 범위가 넓어진다. 아, 그니까, 저, 지금 출력까지 뭐, 두 가지를 뭐, 출력하고 있다. 이건 좀 단순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나, 네, 된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음,
그냥 네네. 단순하게 책임을 두 가지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책임이란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책임을 적당히 져야 되거든요. 뭐든 적당이라는 게 제일 음, 힘든데 네네. 적당이라는 기준이 사실 하나의 메서드의 하나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게 네. 하나가 왜 적당한지를 어,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개발자는. 네. 이 음, 정도의 이유,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 좀 찾아서 좀 더 추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릴게요. 이거는 왜 두 가지 책임 가졌을 때 안 좋은지. 네. 네, 이 OCP가 좀 어려운 수 있는데 네. 음, 이 내용 요 한 줄이 사실 키거든요. 이 새로운 결제 방식 추가 시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게 왜 장점인지 혹시 좀만 더 부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잠깐만요. 생각을 조금 네네. 하면, 음, 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코드를 유지하면서 이걸 추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유지, 그, 코드의 독립성을 유지해가지고 수정이나 확장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어, 음, 제가 아직 좀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음, 네. 요게 추상화를 지금 페이먼트라고 인터페이스를 쓰신 거잖아요. 네, 어, 카드로 결제하는 거랑 카카오페이 결제, 뭐 페이코 결제, 뭐 페이팔 결제, 뭐 해외로 가면 네, 이런 식으로 엄청 추가될 수 있거든요. 이 서비스가 커지면. 네, 그래서 뭐 제가 네이버 페이 개발자예요. 네이버 페이 개발자인데 카카오페이도 연동할 수 있고, 뭐 페이팔도 연동할 수 있고, 뭐 NHN 자회사인 뭐 페이 그 포인트 결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결제를 연달아 치환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우리 결제할 때.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무한 확장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서비스가 잘 되면.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일화하지 않으면 네, 어,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카드 페이먼트가 페이고 카카오페이가 페이인데 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는 좀 특출나게 페이가 아니라 카카오페이라고만 메서드를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주입이란 말은 지금 모르시는구나. 네. 방금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객체를 다루는 방법이 이제 주입 방식인데 그 방식 아직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이 메서드로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먼트라는 메서드는 호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충전기를 할 때 C타입이라고 다 C타입 8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걸 이렇게 공통화해놨어요. 충전 타입을. 네, 그렇지 않으면 모델마다 만약에 충전기 타입이 다르다 생각해보세요. 뭐 아이폰 11은 11 버전의 타입, 12는 12 버전 타입 이런 식으로 다 통일하지 않으면 충전기를 내가 만약에 아이폰 14 쓰는데 13만 쓰는 사람한테 충전기 빌릴 수 없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이 안 돼요. 재활용. 그래서 음, C타입이나 8핀 같은 걸로 이렇게 추상화해 놓은 거거든요. 이 충전기도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렇게 추상화해 놨기 때문에 장점은 버전이 다르더라도 같은 부분은 공통화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가 장점이에요. 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카드 페이먼트랑 카카오페이밖에 개발 안 해놨지만 어, 네, 어, 페이코 페이를 호출하는 부분은 코드 수정이 없는 거죠. 똑같이 페이로 추상을 해놨다면. 다만 네, 페이코 포인트는 페이코 페이 페이코 페이라고 제가 또 페이를 임플리먼트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또 페이코만의 룰을 따라야겠죠. 그것만 네, 잘 구현해두고 앞단에 메서드 명만 잘 추상화해두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들은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예시가 다 한 줄 한 줄 한 줄밖에 없어서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네, 이 코드들이 만약에 메서드가 추상화 인터페이스의 메서드가 한 50개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50개가 다 이 클래스마다 제각각이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운영 유지 보수할 때 코드가. 음,
그래서 이게 원칙 이름이 뭐였죠? OCP? OCP가 이제 오브 오픈 클로즈 프린서플인데 OCP를 꼭 네. 그 유지 보수를 네. 원칙을 지켜놔야 이제 체제항적 코드가 되는 거죠. 음, 네, 여기까지 혹시 OCP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질문 주세요. 일단, 이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예를 들면 페이먼트라는 공통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 이렇게 세부화를 시켜서 근데 세부화된 이제 모듈이라고 치면 그것들이 각자 영향을 안 끼치고 네, 각자 기능을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이제 하게끔 해서 음, 추가나 뭐 제거나 이런 것들이 네, 좀 네.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약간 음. 그런 느낌인 거라고 좀 약간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실생활 예시를 좀 더 들어드릴게요. 아, 네네. 보통 수입차 그 수리할 때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네네. 아시죠? 국내 차는 사실 부품이 호환되는 게 많아서 싼 거예요. 네. 외제차는 그 모델에 맞는 부품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수해야 되고 뭐 해외 배송에다가 뭐 관세에다가 이런 거 붙어가지고 두세 배 되는 거거든요, 수리비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그 수입차를 그대로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 만약에 유지 보수가 이게 페이먼트라고 이렇게 딱 이게 약간 국내 부품인 거죠. 국내 부품만 해두면 사실 이걸 또 가져다 쓸 수 있는데 네. 해외 페이먼트 페이2가 있어요. 얘만 네. 따로 분기 처리해야 돼. 그러면은 얘는 사실 유지 보수 비용이 비싸지는 거죠. 페이2는 왜냐면 쓰는 것도 없고 검증도 안 되는데 얘만 따로 분기 처리해야 돼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얘만 코드를 또 테스트를 또 짜야 되는 거예요. 추상화해두지 않으면 국내 차는 어, 여기저기 가져다 썼기 때문에 사실은 검증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부품화를 공통적으로 어, 잘 해놔야 가져다 쓰는 곳에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 코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음, 좀 와닿는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진 좀 네. 그 아무런 약간 알 것 같은데, 음, 음, 이거는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안 해본 페이먼트 세 개를 만들어 보고 인터페이스를 해본 페이먼트를 만들고 그때 인터페이스를 안 했을 때 하나에 더 네 가지 페이먼트를 추가할 때 코드를 짜봐야만 와닿을 수 있어요. 사실은. 네. 네. 음, 이런 원칙이 있어요. 지금 이게 약간 실제 사용 예시까지 말하는 건 아니고 이런 원칙이 있다라는 걸 공부하는 단계니까 이론적으로 음, 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음, 이게 왜 대체돼야 되나요? 자식 클래스는 언제나 부모 클래스에 왜 대체돼야 될까요? 음, 왜 대체해야 되냐? 뭐, 부모 클래스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대신 선언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음, 그런 것 같은데, 요거는 좋은 추측이었지만 그건 아니고요. 아, 네. 이 부모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는 언제나 부모 클래스 대체된다는 말은 부모 네. 변수로 자식 클래스를 다양성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항상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되지 음, 않으면은 사실 다양성이 그때 뭔지 제가 설명드렸었죠 예전에 네. 다양성 코드를 못 짜요. 이게 안 되면. 음, 왜냐면 내가 애니멀 클래스로 모든 동물에 있는 것들을 다 제어를 해야 되는데 네. 자식 클래스 잠깐만요 헷갈린다. 아, 네, 맞네, 맞아. 그러니까 그 애니멀 클래스로 모든 동물 클래스를 다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체가 안 되면은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다양성의 존재 조건이에요, 사실 얘는.
네. 다양성. 그리고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요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왜 기능에 의존하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거대한 인터페이스보다는 적절한 단위의 이 클라이언트한테 여러 개가 다중산속하는 게 왜 좋을까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힌트를 드리면 응집도라는 내용이 여기서 꼭 나와야 됩니다. 음, 이것도 음, 써놔야겠다. 응집성, 응집도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도 약간 인터페이스를 좀 더 세분화해서 코드 수정이나 유지 보수가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네. 응집도라는 게 연관 있는 녀석들만 모아놓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 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네. 비만 반이 있어요. 비만, 아니, 군대인가? 비만 부대? 비만 소대? 이런 거 있잖아요. 훈련병 때. 아, 어, 혹시 잘 모르시나요? 네. 비만 그, 부대? 처음 아니면은, 듣는. 네네. 장애인 반을 따로 두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왜 따로 둘까요? 거기에 맞는 약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쵸. 안 그러면 매 음, 교육시마다 장애인 학생은 또 배려해가지고, 뭐, 다리가 아프면 체육 시간에 뭐, 빠뜨리게 한다든지, 네. 뭐 눈이 잘 안 보이는 애들은 뭐 전자책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액션이 모든 선생님 입장에서 모든 반을 갈 때마다 장애인을 확인해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장애인 친구들만 장애를 비하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 친구들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네. 다른 반 안 분리되어 있는 반에 갔을 때는 그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관된 니즈가 필요한 기능들은 연관된 기능들끼리 모아놓으면 확인하거나 액션을 취할 때 유효성 체크를 덜 해도 돼요. 방금 제가 말한 음, 유효성 체크예요, 사실은. 아, 유효성 안에서. 체크. 네. 아, 네. 이해가 좀 음, 되세요? 네. 방금 말한 내용이 사실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과 똑같아요. 코드 단으로 코드를 옮긴다면. 음,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그 체크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인터페이스를 그 장애인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네. 네, 그런 뭐 교육을 시킨다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교육을 시킨다 인터페이스. 그 음, 하위에 어 인터페이스를 화해두고 네. 연관된 그냥 교육과 이제 장애인 교육이 있는 건데 장애인 교육 안에 연관된 기능들만 추가해두고 일반 교육은 일반 교육만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해두면 네네. 연관된 거금 분리를 하면 코드 수정이 덜 필요하다. 음, 이해가 유효성 체크나 이런 게 좀 덜 해서 시간을 뭐 줄인다든지 기능이 작동하기 전에 뭐 약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니면 이해가 약간 되시나요? 네. 이과, 문과 약간 생각해도 될 아 그쵸 거. 그쵸 인과 문과 보통 따로 두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걸 따로 안 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혼동이겠어요. 네, 시간마다 그렇죠. 네. 계속 반을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좀 더 적당한 예시인 것 같네요. 제가 음, 잘못 들어가지고 예시를. 아, 음, 요 이거는 왜 추상화에 의존해야 될까요? 하나의 모듈에 의존하지 말고. 음, 어디를 잠깐만요. 아, 음, 이건 안 좋은 거. 음, 아, 좀 헷갈리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듈을 왜 하나에 이게 사실은 4번이랑 비슷해요. 어, 얘는 분리를 하자는 관점에서
원칙인 거고, 얘는 네, 분리한 거를 어, 너무 거대한 부모한테 다 의존하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한 부모의 장점만 잘 취합하자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거대한 부모 한 명이 만약에 잘못됐어요. 부모가 잘못되면 그 밑에 딸려 있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네, 안 좋은 환경에 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큰 부모보다는 내가 필요로 하는 부모의 장점만 여러 개를 취합해가지고 자식으로 만들자는 의미예요. 음, 얘는 그러니까 그 부모의 특성을 분리하는 원칙이고, 얘는 네, 그 분리된 거 가지고 네, 적당한 그러니까 부모가 작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 작아진 부모의 장점을 잘 취합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음, 역전이라는 거는 자식이면 자식일수록 점점점 업그레이드 돼야 돼서 네, 어, 너무 많은 부모가 생길 건데 너무 많은 부모 또는 너무 적은 부모가 아니라 적당한 부모의 개수로 부모를 장점을 둬서 코드를 관리하자라는 원칙이에요. 음, 네, 추상화에 의존해야 된다는 말은 사실 이 50P 원칙이랑 비슷해요. 50P 원칙이 비슷하지만 네, 그거를 이제 의존한다는 관점은 부모를 어떻게 어떤 부모로 둘 거냐의 관점이라서 조금 달라요. 음, 이것도 이런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느낀 점이나 결론이 없네요. 그냥 추가. 아, 그, 네. 요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해오셨을까요? 포트폴리오 파워. 일부분 좀 수정을 포트폴리오 좀 보면 해오긴 예, 확인해 보세요. 조정. 일단 이쪽 부분이긴 한데, 요게 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거죠? 예, 배경이나 이런 걸, 배경 목적 이런 걸 좀 더 구체화를 하려고 일단 했는데, 네. 기사의 릴리즈 기사라는 게 아, 또 기사, 자사라고 해야 되는데, 왜 수정했지? 근데 기사란 말이 왜 필요하죠? 그냥 이 윈스의 릴리즈 버전 검색 테스트인 거죠? 네, 윈스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예, 모든 제품이요? 이게 제품 범위를 좀 좁히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아, 아니면, 프로젝트 백- 명이 기사라고 쓰니까 네,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당연히 기사 아니에요? 다른 회사 또 하셔서 그런가? 아니요, 아니요. IPS 장비, 그냥 IPS 리리즈 버전이 나올라. 일단 IPS 리리즈 버전 검증, IPS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네요. 명확하게. 최신, 이게 나올까요? 그냥 IPS, 최신이라는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최신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네. 네. 예전에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렇게 오해가 있을 만한 다 음, 제거하는 게 좋아요, 보통. 네. 시간이 지나면 최신이 아니니까. 음, 네. 검증 알겠습니다. 테스트라는 게 경우에 QC이기 때문에 QC도 굳이 안 쓰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아, 네, 그럼 지우고. 그럼 신규 지어야 되나? 음, 보자. 여기서 신규는 괜찮을 것 같아. 배경이니까. 네. 명에서 좀 어색했어요. 음, 어, 일단 목적까지만 좀 수정을 해가지고. 사실 이런 거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게 네. 그래서 요로 하면서 과정에서 어려웠던 게 뭔가요가 이제 단골 질문이거든요. 아, IT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네. 일부러 어려운 걸 물어봐서 그 해결 방법까지 알고 있냐가 보통의 면접의 패턴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 어려웠던 점이라고 했나? 아니면은 좀 네, 어려웠던 점을 쓰시는 차라리 아니 뭐 문제점 이슈가 음, 있었을까요? 뭐, 특이사항이나 이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음, 그냥 고생했던 건, 네. 이제, 그니까 처음에 공격, 어, 공격 패킷을 이제 생성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어, 할 때 좀 약간 문법이나 그냥 공격 패키지에 대한 문법이나 이런 거를 찾는다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 그게 좀 어려웠던 점이라면 좀 어려웠던 점이었어. 공격 패킷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공격 아, 패킷 네. 공격 패키지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패턴? 생성 네, 패턴이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네, 이해했습니다. 형식, 네, 패턴이나 그 형식. 패턴을 어떻게 그럼 재현하셨어요? 아, 음, 재현할 때 이제 만들 때 에스카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은 그걸 했는데, 음, 스카피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예, 그, 근데 사실 뭐라, 여기 부분은 제가 개발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한 피드백은 못 드리는데, 근데 예, 그런 느낌, 에스카피가 뭔지 설명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부분을 잘 활용했는지를 여기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음,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예외, 그 방금 문제가 됐던 패턴을 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 재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과정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다 써놓을게요. 우선은 네, 목적까지 잘 쓰셨고, 어, 이 과정이 나오기 전에 네, 이슈를 먼저 넣으시고 그다음에 그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지금 이슈 내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네네, 음, 이해하시죠? 목적과 과정 음, 이거를 써야겠다. 그랬더니 힘들었던 점은 이슈 내용 명시한 다음에 그 내용을 해결 과정을 쓰시는 거죠. 아까 무슨 에스카피였나? 그 네,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해결 과정. 에스카피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네, 툴이었나요? 에스카피? 네, 툴입니다, 일종의. 에스카피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네, SCAPY. SCA요. 네, SC SCAPY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캐피 아니에요? 카피가 아니에요? 여기. 어, 읽는 게 다 네. 좀 다르게 하는, 예. 여기가 단가요? 또 다른 프로젝트도 수정할 게 있으실까요? 다른 건 수정 안 해가지고, 그 웹 프로젝트도 똑같이. 예, 네, 힘들었던 점. 음, 같은 내용이죠, 지금 이거 여기까지 네, 나를게요. 3번 어, JSP. 음, 이게 JSP. 네, 여기 3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 처음이죠, JSP. 예, 요 책을 나가기 전에 웹이란 네, 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웹이란 네, 이런, 뭐 음, 말로 글로 편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잠시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리한 있어. 이제 일단 웹이란,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저기 보통 WWW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네, 이걸 이제 간단하게는 웹이라고 좀 많이 얘기합니다. www 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웹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럼 www는 뭐예요?
음, 혹시 주소에서 www가 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금 여기서 설명하신 의미, WW 공간이라는 게 뭔지. 아, 일단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고, 음, 월드 와이드 웹. 네, 그게 뭐, 네. 아, 그게 뭔가, 어, 찾아보셔도 됩니다. 굳이 아, 생각이 안 나시면. 찾아볼게요. 네. 음, 요새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이관하는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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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와이드 웹은 인터넷 안에서 이미지와 문자를 전송하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로 구성된 정보 시스템이라고 네, 좋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인터넷이 나왔잖아요. 아, 네. 웹은 인터넷이 꼭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아, 인터넷이 안 나오면, 네. 인터넷이 없으면 웹은 구성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인터넷은 뭔가요? 음, 제가 이게 인터넷. 웹이란 게 간단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계속 타고 타고 물어보는 아, 거예요. 그리고 엄청 네네네.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리고 그 웹이란 거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이 웹에 왜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지의 사전 배경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얘는 문법적인 내용인 거고, 사실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게 이론이거든요. 네네. 인터넷은 뭘까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아니면 찾아보셔도 돼요. 네.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거고, 많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서들로 네트워크들의 집합체. 음, 좀, TCP/IP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이제 네트워크고, 음, 그 네트워크와 장치 사이에 통신을 목적으로 서로 연결된 네.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이거까지는 아니고, 뭐긴, 일단, 네.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요 네. 다섯 줄을 정리해서 웹을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웹이란 뭔가요? 음, 그러니까 웹은 사실 www는 인터넷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고. 네. 직접 정리해 주세요. 네. 네. 다시, 네. 다시 정리. 이거 두 개 정리해가지고, 네네. 음, TCP/IP 통신 프로토콜로 상호 교환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음, 이미지나 문자를 이거 다시. 글로 쓰시기 나을 것 같아요. 원래 아, 말로 네. 네, 실수가 네, 많거든요. 네. TCP/IP 를 이용하는 시스템 환경 안에서 문자를 전송, 음, 이미지 문자를 전송하는 테스트, 정보 시스템.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시스템 환경에서 이미지 문자 전송? 네. 주고받는 시스템? 인터넷, 이게 인터넷이고, 이미지 문자 전송하는 다 써주신 거죠? 네, 일단 이렇게 하면. 네. 음, 사실 이렇게만 쓰면 웹이 안 네. 돼요. 아, 이거는 TCP/IP 프로토콜 사용해서 이미지와 문자를 제공한다. 이거는 채팅 서버도 가능한 내용이에요. 채팅 서버는 웹이 아니거든요. 음, TCP/IP 프로토콜도 이용하면서 플러스 HTTP 프로토콜이거든요. 다시 전에 H HTTP. 네.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제. 네. 안 잠시만요. 써져가지고. T, 프로토콜을 어, 어, 이용하는 어, 상태가 저장되지 않는 어, 잠깐만요. 저장되지 않는 통신 규약을 사용한 인터넷 환경에서 네. 음, 환경에서 맞는 통신 방식 맞지 쓰다 말인데 잠깐. 그리고 예시가 하이퍼텍스트 이미지나 문자 하이퍼텍스트 이렇게 실제 요거는 정의고 네. 이 웹을 사용해서 처리한 처리 데이터가 이제 이건 거죠. 음, 이 정도로 웹이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왜 상태가 저장되지 않고 인터넷만 있으면 되는 통신 규약을 왜 공부하냐라고 했을 때 웹이 웹의 장점이 뭘까요? 혹시 공부하셨나요? 웹의 장점. 이거 음, 적어주고 장점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가능하면 찾아주시면은 왜냐면 아, 이게 어차피 아셔야 네. 돼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찾아보는 게 중요하긴 해요. 웹의 장점. 아, 웹의 장점. 예,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웹 서비스. 음, 음, 아, 이거를 잠시만요. 웹 지원. 웹 서비스는 여러 시스템 사용수. 이용하고 서비스. 통신 원투 소지. 이해가 되시죠? 보이신 거죠? 웹의 장점. 네. 일단 간단하게 네네. 이렇게 네. 아, 네.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 간편하다.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음, 이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우리가 아, 네,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 앱을 보면은 네, 뭘 하더라도 항상 설치를 하죠. 앱스토어에서. 네네, 또는 PC에서는 뭐 CD를, 예전에는 게임할 때 CD를 산다거나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서 또 전용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았거나 네, 이런 인스톨러 같은 거를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다운받아서 해야 되는데 네, 웹은 인터넷만 되면은 우리가 뭘 뭐 플러그인 같은 받을 수 있긴 한데 네, 그것도 이제 부가적인 거고 인터넷으로 뭐 웹게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설치 없이 아, 네, 네,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웹이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웹 개발자를 많이 뽑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돈을 벌려고 회사들은.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웹이 뭔지 이제 아신 거죠, 사실은.
그 음, 웹을 우리가 왜 개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플랫폼 개발자가 된 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민우님께서 이제 플랫폼 개발자가 되기로 했으니까 웹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웹이 무조건 플랫폼 이퀄은 아니에요. 이퀄은 아니지만 아, 그래도 네. 플랫폼의 구성 요소 중에 엄청 큰 부분인 거죠. 네. 이제 웹을 이제 이해를 한 뭐 100%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 그래도 이제 도입부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니까 음, 웹에 연관된 프로그래밍을 이제 왜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웹으로 네. 어떤 걸 개발하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 책으로. 이게 네. 지금 사족이 길었는데 이게 배경을 공부한 겁니다. 지금 공부하기 전에. 아, 네. 네네. 이제 들어갈게요. 네. 네. 웹을 아셨어요. 이제 네. 웹도 알고 프로그래밍도 아시는 거잖아요. 네. 어, 웹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웹의 구성 요소. 예배구소. 모르시면 제가 이건 설명드릴게요. 잘 모르시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얘는 자바, 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HTML, 네. 자바스크립트, CSS. 음, CSS. 네. 웹은 아, 이 세 네. 가지로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음, 최범균 이거 S24에서 보는 것도 결국에는 F12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네. 해보면 확인을 하려면 새로 고침을 해야 돼서 보시면 얘가 S24 웹서버에서 우리한테 주는 정보들이에요. 네. 그걸 뭉쳐다가 우리가 한눈에 본 게 요 사이트인 거죠. 설치 없이. 네. 인터넷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잘 타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네. 구성 요소가 이게 JS.js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 이미지고 잠시만요. 네. 아, 이게 보시면은 스위퍼 min.js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네. 자바스크립트고 이제 JS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고 뭐 기타 뭐 이미지 플러스 뭐 음, 이미지나 첨부 파일 이미지나 뭐 PNG 이미지죠. 네. 이미지나 뭐 첨부 파일들이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자바스크립트 하나 받고 그다음에 HTML이 이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게 소스 HTML이 이거 어떻게 하고 있지? 네트워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소스에서 봐야 돼요. 소스에서 음, 보면은 이게 HTML이거든요. 음, 보시면 이게 최범균의 2.3이잖아요. 제가 네. 2.4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음, 2.4로 보여요. 이게 수정이 안 되지? 지금 이거 있어. 요소에서 바꿔야 되나? 요소다. 네. 요소에서 어, 소스 맞는데? 소스에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바꿀 수 있거든요, 원래. 네. 지금 이 HTML 구성 요소들로 어, 구성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이런 자바스크립트 문법들을 호출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액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회원가입하기 또는 구매하기 버튼 이런 거 다 자바스크립트 액션으로 된 거거든요. 네. 이 HTML을 이 미적 감각으로 꾸며주는 녀석들이 CSS예요. 이 CSS는 음, 어디냐면 네. 자세히 보시면 HTML 안에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보시면 이 스타일, 네, 음, 이런 게 CSS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네. 탑, 마이너스 100. 이게 지금 뭐냐면 왜 수정이 안 되지? 수정이 돼야 되는데 다른 페이지 가볼게요. 이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아, 네이버로 볼게요. 네. 네이버에 들어가서 뭘 바꿔볼까? 이게 팁을 들으면 요걸 누르면 요게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요 메일 버튼. 음, 어, 저 회사에서는 모니터를 3개 쓰는데 하나만 쓰니까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아, 네. 여기 보시면은 요 메일 요 글자 보이죠? 네. 얘를 음, 1, 2, 3, 4 이렇게 바꾸면 바뀌는 거 보이죠? 아, 이게 지금 한 번에 응답만 온 거 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제가 조작을 한 거예요. 네네. 보통
해킹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조작해가지고 패킷을 조작해서 보내거든요. 방금 아까 뭐 공급 음, 패턴 같은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웹은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조작해가지고 뭐 그 뭐 보안 쪽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스크립트 공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공격 기법이 한 세네 개 있는데 뭐 네. 디도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다 이런 음, 식으로 조작해서 보내는 거예요. 네. 뭐 페이지를 유도해서 잘못된 곳에서 결제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아, 이게 음, 방금 이게 뭐 무슨 스포핑이었나? 스포핑 뭐 스니핑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네. 하여튼 웹의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우리가 자바 개발자잖아요. 네. 자바 개발자인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자바 언어가 아니에요. 자바 음, 개발자인데 웹의 3 구성 요소를 네. 자바 언어로 개발하고 싶어서 만든 라이브러리가 아, 큰 라이브러리가 JSP입니다. 음,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웹의 구성 요소를 자바로 배울 수 있는 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거죠. 원래 없었던 내용이에요. 아, 네. 이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 알면. 아, 네. 그래서 이제 JSP가 나왔는데 JSP가 책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JSP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JSP 지금 이게 어떤 특징인지는 말씀해 주셨고 네. 말씀드렸고 JSP가 뭘까요? 잠시만요. 네. 음, 음, JSP 일단 약자고 자바 서버 페이지스라고 네. 하고 이걸 동적 페이지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자바의 표준 기술로 음, HTML 응답 생성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리고 동적 어, 페이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동적 페이지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네네.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음, 요거를 쉬는 시간 동안 찾아보시고 10시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10시에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민우님 10시가 되었습니다. 네. 네. 화면 공유해서 그 찾으신 거 음,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정적 페이지는 네. 아, 네. 정적 페이지는 항상 같은 내용을 보여준 네. 웹페이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음, 백과사전 네.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고 동적 페이지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서 음, 이제 다른 내용을 보여주는 네. 웹페이지고 맞습니다. 예. 어, 여기서 정적과 네. 동적이 동시에 있거든요, 지금. 아, 정적이 네네. 이런 게 정적이에요. 이런 이미지, 이런 텍스트. 아, 네. 동적은 뭐냐면 지금 이 로그아웃 버튼이 동적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아, 네이버 DB 서버한테 데이터를 갱신하는 행위잖아요. 네네. 사실 카페를 누르는 것도 정적이에요. 아, 어, 정적이, 아이고, 개인정보네, 죄송합니다. 어, 하여튼 이런 액션을 취해서 데이터를 네. 변경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회원 네네. 가입하기, 회원 탈퇴하기, 뭐 어떻게 보면 카페 가입하기. 가입한 걸 가지고 조회하는 것도 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업데이트 한 거를 조회하는 거잖아요. DB에서. 네네. 네. 내가 지금 조회했지만 그 카페 자체가 삭제되면은 삭제된 것도 조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동적인 데이터인 거예요. 요거의 음, 기준은 어, DB 데이터를 가져오냐 아니냐. 음, 그래서 네. JSP는 동적 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는 웹의 3 구성 요소를 자바 언어로 개발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네. 그거의 문법들이 요거인 거고 네. 요 7가지 중에서 책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저한테 오히려 반대로 질문해 주세요. 어,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할 겁니다. 아, 네. 잠시만요. 네. 음, 책을 읽었을 때 이게, 어, 캐릭터 셋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캐릭터 셋, 네. 네. 이게 좀 약간, 음, 음, 좋은 질문이네요. 이거는 네. 어,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네. 문자 책이에요. 아, 문자체계. 정의하는 문법이에요. 문법. 문자체계. 아, 이게 문자.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아, 네. 사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개발 블로그로 소개를 내드릴 건데 이거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릴게요. 아, 네.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 미국의 그 음, 군인 국방성에서 만든 네. 거예요. 네네. 아시나요, 혹시? 어, 이거는? 아, 음, 그래서 방송. 미국 미국 군대 인트라넷에서 만든 거예요. 이걸 언어를 하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언어는 영어밖에 인식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영어밖에 인식 못하는 게 아스키 코드예요. 아스키 코드. 음, 그래서 0부터 90인가 해서 A부터 Z까지를 소문자 대문자 해가지고 숫자까지 해가지고 가지수가 90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미국 언어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수출을 하겠죠. 이런 기술을 네. 원래 쓸래 해가지고 뭐 로열티를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뭐 네. 언어를 팔겠죠. 뭐 자바 언어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음, 자바의 뭐 상용화 버전을 하면은 뭐 1년에 얼마씩 로열티를 줘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팔 거래요. 근데 그러다 네네. 보니까 자바 언어를 예전에 자바 언어가 아니라 C 언어였겠죠. C 언어를 이렇게 파는데 음, 영어 말고도 야, 우리 이거 쓰다 보니까 나 우리는 중국어인데 영어로만 개발하기 불편해라고 이렇게 어 문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캐릭터 셋이에요. 캐릭터 셋 음, 중에서도 이제
뭐 UTF-8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UTF-8 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UTF-8 UTF-8 안에서도 뭐 좀 생각. UTF-8 어디 뭐 지나가면서 본 건 네. 같은데, 예, 정확하게, 아, 이걸 말씀하신 거 맞죠? 자바스크립트, HTML에서 이 캐릭터 셋 UTF-8. 네네,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UTF-8이 어떤 요 문법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네, 캐릭터 셋 자체, 정의 자체를 알아야 돼요. UTF-8 음, MB4였나? MB4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캐릭터 셋 전체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읽기가 있을 것 같은데, 캐릭터 셋 캐릭터 셋은 사실은 인코딩이에요. 인코딩 같은 말이에요. 아스키 어, 코드, 문자 체계의 천지전공 시대 같은 게 있나 보네요. MBCS. 이게 지금 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인코딩이라는 거 안에서 캡트셋이 있는 거죠. 인코딩의 하나의 구성 요소예요. 인코딩, 네. 그러니까 인코딩이 왜 필요하냐면 네, 결국 컴퓨터는 1과 0밖에 모르지만 네, 초창기 아스키 코드로도 부족해서 인코딩이란 기술 안에서 캐릭터 셋과 뭐 다른 정보들이 있겠죠. 컴퓨터가 네, 이해하는 것과 사람이 이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맞추는 행위예요, 인코딩이 사실. 인코딩, 네, 디코딩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코딩은 컴퓨터가 이해하게 바꾸는 거고, 디코딩은 사용자가 음, 이해하는 기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음, 그 중에서의 구성요 중 하나가 캐릭터셋이고, 그 캐릭터셋의 설정 방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UTF-8이에요. 네네, UTF-8이 왜 중요하냐면, 어,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의 언어를 한 번에 정의한 문법 체계예요. 아스키 코드는 영어밖에 안 되지만. 네, 음, 그래서 다시 본론 들어가서 필터셋은 언어 체계 중에 컴퓨터의 인코딩 방식 중에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필터셋의 예제 중에 하나인 거죠. 음, 그래서 음, 숙제를 내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기억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해요. 네, 인코딩, 디코딩, 음, 캐릭터셋 문자 체계, 캐릭터셋 문자 체계가 무엇인지 개발 블로그를 문자 체계,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 컴퓨터가 사실 문자만 해당한 게 아니고 이게 더 큰 범위예요. 근데 네, 컴퓨터는 문자만 처리를 하지 않거든요. 숫자부터 해가지고 어 음, 특수 문자 이런 특수 것도 문자, 이모지 포함되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이 더 큰 범위, 암호화도 있고 심지어 해싱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인코딩, 음, 디코딩이 더 큰 범위고 그 안에서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문자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연관된 컴퓨터 셋 문자 체계 중에서도 이제 UTF-8이 주로 많이 쓰여요. 지금 현 시대에 이 네, 네 가지가 뭐든지 개발 부분. 음, 네, 또 질문했어요.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주. 아, 또 지금, 요 일곱 개 중에서. 나, 페이지, 그리고, 음, 제가 질문할까요? 네, 네. JSP 페이지의 구성 요소는 뭔가요? 음, 일단 구성 요소가 디렉티브랑 네. 스크립트랑 표현 네. 언어, 네. 네, 기본 기체, 정적 데이터, 표준 액션 태그랑 커스텀 태그,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어, 응답을 안 하지? 새로 고치 한번 하겠습니다. 음. 요즘에 GPT가 이미지 그 뭐지 지브리 이미지 바꾼다고 바쁜가 봐요. 저는, 음, 프로젝트가 아니라 새 요거였나? 네, 요거로 하면 될 것 같다. 네. 뭔가 일하고 있는데 아니구나. JSP에 대한 내용을 알려줬고요. 네. 이거는 디렉티브, 음, 스크립트 릿이랑 표현식이랑 음, 선언부. 네. 이게 JSP 아, 문법인 거예요, 사실은 구성 요소라는 게. 네. 요거로 사실은 저 JSP 빌드를 하면 요 세 가지가 나와요. 요 세 가지라는 건 아까 웹의 구성 요 세 가지. 맞지? 여기 있다. 요 세 가지가 나와. 아, 네네. 빌드를 하는데. 근데 요 음, 문법들을 알아야 이제 자바로 요거들을 빌드해가지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신가요? 구성 요소들 7가지? 음, 우선 정적 콘텐츠는 이제 아시는 것 같고, 아까 정적 콘텐츠라는 아, 건 아까 정적 페이지를 표시하는 구성 요소예요. 네. 액션 태그라는 것도 사실은 아까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셨어요. 웹을 표시할 때 네. 하이퍼 텍스트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HTML에서는 A 태그거든요. A 태그가 음, 뭐냐면 네. A, 이거 그냥 제가 웹을 하나 간단하게 메모장에다가 만들어서 A 태그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한 번에 네. 신경 보여드릴게요. 우선 HTML 잠시만요.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A 태그를 설명드릴게요. 네. 이러지 말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음, 웹을 공부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웹에 네. 웹 데이트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왜 안 나오지? 여기 있다. 네. 여기 가보시면 네. 그다음에 어, 데이트 A HTML 쪽 가보시면 튜토리얼에 어, 이걸 다 아시면 좋겠지만 다 모르셔도 됩니다. 음, 어, 여기에 네, 여기다가 제가 A 태그를 넣어볼게요. 자, A 태그가 뭐냐?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네네. 표시하는 걸. 타입이 음, 뭔지부터 공부하셔야 되는데 바디에 여기다 A 태그를 제가 넣어볼게요. A 태그 A H www. www가 아니죠. http 음, s 이런 식으로 A 태그를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네. 런 하면은 이게 어, 음, 문자로 나와야 되는구나. A 태그고 얘를 표시하는 이 끝 A를 끝 맞춰야 되는데
나는 네이버. 문자를 표시하는 거죠. 나는 네이버. 나는 네이버가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네이버로 가요. 음, 이게 지금 네이버가 왜 다르지? 안 나오지? 네이버로 가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에이태그 역할이에요. 아, WW 있어요. 네. 네이버가 그렇게 음, 있어요. 이게 A 태그고 이 네. 문법을 JSP에서는 액션 태그라고 불러요. 똑같은 태그예요, 사실은. 액션 태그가 음, GPT, GPT가 GPT 아 여기 있다. 액션 태그. 아, 이거 나왔구나. 그러니까 구성 요소 중에 액션 태그가 A 태그예요. A 태그는 HTML에서 그 하이퍼텍스트로 웹을 이동시키는 기술인데 아, 네. 네, 이걸 배웁니다. 주석은 뭔지 아시죠? 코드가 비슷해도 예, 설명. 네, 음, 네.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네. 대신 개발자한테 부가 설명할 수 있는. 네. 선언부는 말 그대로 어, 변수를 선언하는 곳이에요. 우리 뭐 인트 음, A, 인트 B 이런 식으로 선언하잖아요. 네. 표현식은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를 찍는다거나 프린트 외에도 더 많을 거예요. 뭐 계산을 한다거나 네. 자바 코드를 삽입하는 부분이 이제 스크립트이시고 사실 이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 문법 배우는 게 아, 아니라 웹이 뭔지를 배우는 거라서 예, 예.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아서. 아, 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네. 네. 그래서 구성 요소를 아셨어요. 구성 요소는 아셨고 네. 리퀘스트 리스폰스 captcha가 중요한데 음, 뒤 설명해 주세요. 리퀘스트는 뭐고 리스폰스는 뭘까요? 리퀘스트는, 음, 요청에 관련돼 있는 건데,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브라우저가 이제 해당 웹 서버에 해당 서버랑 웹 서버랑 연결을 하고, 이제 음, 그 정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요청을 하는데, 네. 이 요청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리퀘스트고, 리스폰스는, 요청한다. 네. 리스폰스 뭔가요? 정보를 요청한다. 요청하는 네. 정보죠. 웹 음, 통신지 네. 리스폰스. 리스폰스는 이제 아까 웹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에서 이제 요청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리스폰스는 이제 반대로 웹 브라우저에 응답을 이제 해주는, 예, 응답 정보를 이제 네. 보내주는 역할. 네. 맞아요. 그러면은 리퀘스트 정보에 네. 실제 정보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실제 정보가, 요청한 정보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 네. 실제 음, 정보가 뭐가 있는지. 일단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 그 이제 여기서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를, 와 관련된 정보 읽기 기능이고, 그다음에 서버 관련 정보 읽기 기능이랑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요청 파라미터, 헤더, 쿠키 읽기 기능이랑 그다음 속성 처리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틀린 건 없는데 네. 좀 약간 추상적이거든요. 아, 이거는 음, 실제 볼 수가 있어요. F12로 내가 뭘 리퀘스트 했는지. 또 끝에 가면 음, 들어서 어, 맨 위에 요 도큐먼트 리퀘스트 요거를 찍어보면은 네. 요청 헤더 보이세요? 네. 제가 원했던 답변은 우선 헤더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고 아, 헤더에는 이런 정보가 있고 바디에는 이런 음, 정보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음, 어, 이거를 GPT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네. 중요한 정보를 좀 필터해달라고. 음, 이 사이트를 보고 있으면 이 사이트 기준으로 이렇게 처음 물어봅니다. 저도 GPT한테 추천해줄게. 아, 근데 진짜 AI를 안 쓸 수가 없는 세대라서 이제는 공부를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음, 좋대요. AI가 좋다고 합니다. 네. 우선 리퀘스트에서 중요한 정보는 리퀘스트 메서드, 그다음에 네. 헤더는 호스트랑 클라이언트 정보. 아까 요 정보 잘 말씀해 주셨어요. 클라이언트의 IP라든지 클라이언트의 뭐 크롬으로 요청했는지 아니면 뭐 네이버 메일로 요청했는지 아니 뭐 사파리로 요청했는지 음, 이런 정보 들어가고 아, 네. 콘텐츠 타입. 이거는 뭐 영상인지 문자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언어. 지금 저희가 한국이라 한국어로 요청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인식할 텐데 언어 코드도 응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 체계를 아까 공부하면은 언어 코드로 응답이 올 때 저희가 지금 한국 지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나오지만 네. 일본에서 하면 일본어로 나옵니다. 음, 히멀 라이브. 이것이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웹 개발자로서 이 메서드, 헤더 정보들 전체에 네. 바디 정보가 뭐가 올지, 실제 리퀘스트 크롬 기준 정보들을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또 숙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음,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제가 어, 웹 리퀘스트 요청 시 네. 헤더와 바디에 해당하는 중요 데이터 정리. 중요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네. 이렇게만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안해 드릴게요. 네. 테스트 메서드. 이 중에서도 제가 GPT 말 다 듣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 중요한 것들을 필터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네. 메서드, 음, 헤더 안에서도 컬렉션 키 멀라이브. 이거는 좀 중요한 거라서 키, 엑셉, 콘텐츠 타입. 네. 콘텐츠 타입이라고 엑셉트 정했습니다. 네. 바디에는 음, 이게 지금 게시라서 바디가 없는데 네. 메서드가 엄청 많거든요. 아, 네. 메서드별로 바디가 개 빼고 다 있어요. 그때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거는 잠깐만요. 메서드 아니다. 이 헤더를 그냥 이걸로 합시다. 이게 나을 것 같아. 전체니까 헤더 바디. 요게 헤더 바디 포함한 한 번의 요청이에요. 회원 가입, 회원 로그인.
이게 네. 요게 바디인 것이고 제이슨 바디 파일. 요 정보들이 뭔지를 S24 엔터 쳤을 때 네. 나온 거를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제가 또 피드백 드릴게요.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웹의 실제 처리 단위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숙제에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막 불필요한데 숙제 내어드리지 않아요. 아, 네. JSP 처리 과정 중에서 이제 출력 버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아, 저는 출력 버퍼, JSP 폴더 구성, URL 매핑. 이것도 진짜 물어볼 것들입니다. 5장까지 읽으셨죠? 네. 아, 5장에는 기본, 4장까지. 4장까지 읽으셨어요? 네. 네. 이렇게 4개 하고 요거 알아보신 것 답변 듣고 숙제 내드리고 끝나면 되겠네요. 하는 김에 일단, 제가 네.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숙제 먼저 내드리면 아, 살짝 네. 이건 0번 숙제죠. 제일 중요한 숙제니까 네. JSP 5장부터 일주일 동안 하셔야 되니까 기본 격체 중요하고 에러 체르 중요하고 모듈화 중요하고 자바빈 알아야 되고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10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어,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말씀해 주실래요? 오늘은 아, 5개를 지금 출력 버퍼, SP 폴더 구성, 이거를 맵핑이 뭔지, 배포가 뭔지. 일단 버퍼는, 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작은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큰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게끔 하는 이제 약간 저장 공간이라고. 그럼 큰 단위로 전송한 이유는 뭐예요? 아, 그게, 일단 성능 향상인데, 네. 음, 작은 단위로 여러 번 보내는 것보다 그냥 큰 단위로 한 번에 묶어서 보내는 게 이제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이게 왜 그다음에,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음, 맞거든요, 성능 향상이. 근데 네, 이유까지 아셔야 돼요. 음, 음, 어, 제가 설명해 드리긴 하는데, 이게, 제가 설명할까요? 일단 한번, 네, 찾아보신 것도 좋죠. 네. 음, 일단은 그 버퍼가 이제 다 찼을 때 이제 쌓인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고 이제 버퍼를 비우는 플러시라는 동작이 있는데 만약에 음, 이 쌓인 데이터가 이제 큰 단위가 아니고 약간 작은 단위로 이렇게 하면서 보내면서 만약 이제 뭐 버퍼를 비우는 그 과정이 찾으면은 약간 동작이
그 성능이 떨어지지 않나 일단. 음, 예. 맞아요. 어, 그런데 그 동작이 잦으면 왜 떨어지는 거죠? 음, 거의 다 왔어요. 음, 여기까지만 안 돼. 여기서부터 제가 부가 설명할까요? 아니면 좀 더 찾아보셔도 돼요. 예시를 물어보세요. 이 공부한 법은 여기서 방금 그 플러시를 자주 하면 왜 성능이 안 좋아지는지 출력 버퍼가 없는 상태에서 네. 어, 예시를 알려줘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GPT한테 지금. 아, 네. GPT한테. 시프트가 어려워네. 음, 시- 음, 음, 아, 다른 모니터에서 물어보고 계신 거죠? 어, 아니요. 네. 근데 저 이게 단어가 이상하게 돼. 시프트가 눌러져 있는 상태로 돼 있네. 이게 원격 제어를 제가 네. 원격 제어 잠깐 넘겨드릴게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알아듣네요. 와, 신기하다. 어, 웃기네요. 기억해. 저거를 알았다는 거. 진짜 AI가 무서운 것 같아요. 음, 네트워크 비용 증가, CPU 낭비. 아, 여기도 시프트가 돼.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지금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딱 음, 읽어보고, 네, 다 맞는 네. 내용이거든요. 아, 아, 음, 음, 근데 이제 버퍼가 가득 찼을 때 이렇게 보내는 역할인데, 네. 이게 보통, 음, 가득 차게 되면은 성능, 이게 버퍼, 그러니까 이제 가득 차면은 보통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버퍼는, 어, 버퍼는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약간 궁금해져가지고, 좋습니다. 이거는, 버퍼라는 게 뭐냐면, 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어, 우리가 물을 기른다 생각해볼게요. 실생활에서. 물을 기른다. 네, 물을 기른다는 거는 보통 우물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물가에, 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1km 앞에, 우리 집 앞에 1km에 떨어진 곳에 우물가가 있어요. 네, 물의 양동이 크기. 또 이런.
양동이 크기가 뭐 한 10리터예요. 꽤 많죠. 왜 10리터. 이렇지? 하여튼 이 말로 할게요. 10리터예요. 근데 네, 1kg예요. 자, 근데 물의 양동이가 10리터인 거랑 100리터인 거랑 우물가를 물을 길었을 때 10리터가 유리할까요? 100리터가 유리할까요? 목표는 물을 한 500리터 채우는 거예요. 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10리터의 장점과 100리터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음, 100m는 이제 아무래도 한 번 팔 때 용량이 많으니까 네. 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10m는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맞아요. 100m보다 가벼워서. 네. 근데 이걸 또 거리도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음, 1km라기 때문에 얼마 안 되네. 그냥 100리터를 한 번에 하자. 사람 뭐 지게차 같은 거 해가지고 한 번에 모으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만약에 지금 100리터, 1km가 아니라 네. 한 50km라고 생각해 보세요. 음, 그리고 지게차 이런 걸 못 써요. 사람 네, 손으로밖에 못 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어, 무조건 양동이 크기가 큰 것만이 장점은 아니게 되겠죠. 네. 요 상황을 물의 양동이 크기 버퍼고 그 음, 키로가 네트워크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버퍼가 항상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 네트워크 시간이 길면 길수록 버퍼가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음, 어, 왜 안 좋냐면 응답 시간이 그만큼 플러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음, 막 1시간 응답 기다린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버퍼가 계속 플러시가 안 된다는 건 다른 연산을 못 해요. 컴퓨터 입장에서. 네. 버퍼는 약간 메모장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연산하기 위한 중간 단계. 네, 근데 그 메모장을 누가 이미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산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컴퓨터 입장에서. 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버퍼의 역할은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러면은 정확한 버퍼의 용량은 어떻게 정하냐라고 음, GPT한테 물어보실래요? 메모리. 네. 네. 이게 왜, 아니면은 어떻게 어, 되냐? 잘 되네요. 뭐지? 네. 갑자기, 폭포,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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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하고 제가 한 말이 2번이에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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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숫자가 와닿진 않으시죠? 네, 숫자가 좀, 네. 킬로바이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는 아시죠? 테라바이트. 네. 네네. 잘 아시면 네.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 다음 질문. 아, 네. 네, JSP 폴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음, 폴더 구성이라는 게 개발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JSP 하이라키. 영어. 폴더 구조. 네, 구조가 맞겠네. 이거거든요. 요거가 어떤 의미인지 이 폴더들이 메인 패키지에 자바 하위 자바 패키지를 하거든요. 폴더를 보통. 네. 패키지는 어떤 의미고 웹 앱은 어떤 의미고 메타 인포는 어떤 정보들이 저장되는 패키지고 웹 인포는 어떤 정보인지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어, 잠시만요. 어, 음, 음, 어, 좀,
일단 제가 읽은 웹 어플리케이션 폴더 구성이라 해가지고 웹 인프 네. 이 정도 설명 일단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잘 네. 모르시면 그냥 질문한 방법만 저한테 배우시면 돼요. 네. 그치. 폴더 구조랑 패키지 명칭이랑 같은 얘기예요. 저걸 한글이냐 영어냐. 아, 네. 네,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걸 알았고,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어, 웹 인포는 설정 파일 정보가, 네. 어, 설정 파일 정보로 하면 웹 서버가 뜨는 정보들이에요. 정보들이 저장된 게 웹.xml이에요. 그리고 네. 웹 서버, 우리 서버, 웹 서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개발할 서버인 거죠. 웹 네. 서- 그리고 우리 서버지만 외부에서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또 차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정보들이 여기 저장되고요. ASP 우리가 아까 7가지 구성 요소로 개발한 내용들이 여기 저장돼요. 네. 그리고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웹의 구성 요소 중에서 제가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했잖아요. 파일 네. 정보. 그냥 그대로 있네요. 음, 그리고 이 JSP는 메인이라고 해서 웹을 처음 개발하면 처음 인덱스 페이지가 있어요. 인덱스 페이지라는 건 유저 입장에서 접근한 첫 페이지.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com의 인덱스 페이지인 거죠. 우리 검색할 수 있는 창. 아, 네네. 그거를 정해놓는 게 내용. 음,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음, 해도, 아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설정하냐? 음, 뭘 설정해? 음, 어떤 걸 살짝. 좋은 질문이래요. 엄청 많이 설정하거든요. 사실 이 설정 중에 하나가 이 URL 매핑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본 거예요. 더블링 매핑, 필터 설정, 리스너 설정. 이거 지금 다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어, 네. 지금 단계에서 아실 만한 건 에러 페이지. 아, 네네. 어, 말건 없네요. 에러 페이지 아, 제외하고, 네. 어, 음, UTF-8도 아시겠네요. UTF-8 필터. 인코딩. 이제 인코딩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다 연관돼 있어요. 하나 음, 잘 써두면 웹이 아니라, 뭐, 채팅 서버를 만든다거나 게임 서버를 만드는데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너무 웹에 한정된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 네. IT, 이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은. 네. 음, 서블리? 서블릿 매핑. 서블릿도 이 JSP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구성 요소가 아, 아니라 네. JSP 페이지의 처리 단위예요, 사실은. 이게 아, 어디 나오냐면 11장인가? 엄청 뒤쪽에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아, 서블릿이 여기 나요, 서블릿 기초. 17점. 나중에 뵐 거니까 너무 급하게 모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 네. 어, 리슨. 음, 요거는 정리는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본다기보다는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더 추가로 찾아보기. 그러니까 네. 이게 정리가 아니에요. 개발블로그 정리 아닙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네. 잠깐 찾아보기. 모르면 더 부가 찾아보기. 이런 숙제는 처음이긴 한데 아, 네. 음, 그냥 찾아보기예요. 저 확인도 안 할게요, 심지어. 음, 찾아보기. 그리고 배포도 뭔가요? 이거 배포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전에 4장에 네. 네, 배포. 네. 여기서 배포해. 음,
나는 대상 폴더의 파일을 직접 복사하는 거랑 WAR 파일로 묶어서 배포 이렇게 돼 있고, 음, 찾아보셔도 됩니다. 네. 배포에 대한 정의는 안 나와 있죠. 서버 환경에 올린다. 음, 음, 저기서 WA 아니면 J. 배포가 이제 서비스를 해가지고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서버에 올리는 게 네, 이제 배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음, 음, 사실 자료 와르도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수치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내어드릴게요. 네. 네. 역등성과 동일성이 뭐가 다른가요? 아, 난 제가 찾아본 게 있는데, 네. 동등성 같은 경우는, 두, 이제 값이 같으냐를 비교하는 거고, 이제 역등성은, 어, 동일한 작업을 이제 여러 번 해도 결과가 똑같은 특성을 일단 의미합니다. 음, 그래서, 어, 차이가 없네.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요약의 의미. 값 비교냐, 어, 특성 비교냐. 특성이란 거라기보다는 어, 주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값은 뭐냐면, 네. 값은, 어떻게 표시해야지? 값은 중복이 나올 수 있어요. 중복이라는 거는, 어, 음, 예를 들어서, 네. 민우님도 군필이고 저도 군필이잖아요. 군필 아니죠. 네. 네, 맞죠? 네. 그 군필에 대한 값은 저랑 동일해요. 네. 하지만, 민우님의 주민번호와 제 주민번호 다르죠. 네네. 그런 의미예요. 음, 군필의 의무가 값이고, 네. 주소는 유니크하다는 거는, 어, 우리나라 사람의 모든 주민번호 다 유니크해요. 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 네네. 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비교가 역등성 비교고, 아,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것들도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네. 들끼리 모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렇지만 그 군필 자체도 중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등성 비교다. 음, 주민번호 비교는 역등성 비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음, 네, 오늘 숙제를 좀 엄청 많이 내드렸는데, 이거 좀 어렵다거나, 진행하면서 이 부분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질문도 좋습니다. 음,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저희가 한 1, 2, 3, 4, 5, 6, 7, 한 8회 정도 2시간씩 했으니까 한 32시간? 16시간이구나. 네. 하셨는데, 어떠세요? 20시간 하신 거 맞으시죠? 그 이브나이 아, 수업. 어, 기억이 안 나네. 20, 20시간으로 신청하셨던 것 같은데? 아, 수업만 20시간인가요? 시간 단위로 기산을 해서 아,
또 기억이 잘 안, 5주? 아, 잠시만. 임시. 그게 아마 5주. 시간 단위로 하면 20시간일 거예요. 네. 설정하시. 아니다. 10주구나. 2달이었나? 이건 그냥 기억이 좀 잘 나중에 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뭐 결제하시는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하여튼 요한한 열 몇 번이지? 여덟 번? 여덟 번 정도 수업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약간 개발적으로 뭔가 좀 공부가 되시는지가 저도 피드백이 궁금해요. 미우님의 상태가. 아, 근데 이제 자바 할 때, 그 자바 자체 언어 공부하는 거는 그래도 좀 이제 뭐, C 언어나 이제 뭐 파이썬 좀 접하면서 좀 그래도 약간, 정보 처리 기사 공부하는 것도 있어서 약간 익숙했는데, 네. 오늘 이 웹부터는 어렵죠. 웹이 좀 네. 되게 낯설어가지고, 그지 음, 개발자라는 직업이 네. 낯선 걸 낯설지 않게 설명하는 직업이에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도 지금 항상 낯선 게 나와요. 항상. 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네. 그 낯선 거를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만, 왜냐면 이제 하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음, 모르는 게 있어도 그 사이언스 지식으로 어떻게 비벼가지고 네. 질문거리를 만들어요. 그 네. 질문거리를 내가 아는 것처럼 전문가 행세, 실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사실 정보를 알면. 네. 그 가속도라고 표현했는데 약간 공부 방법을, 아니, 질문한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네. 기존에 있던 디폴트된 사이언스 지식 가지고 네. 응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음, 개발자라는 직업의 롤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거에 약간, 그러니까 약간 저는 자전거 따지면은 지금 네발 자전거 타시는데 네. 보조바퀴를 떼기 위한 전 단계의 그 인큐베이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보조바퀴를 떼는 순간은 사실 아직은 좀 안 될 것 같고 네. 그 웹과 이제 프레임워크까지는 공부하셔야 웹 개발자 기준 한에서는 보조바퀴를 떼는 거예요. 네. 아직은 보조바퀴까지는 못 떼세요. 음, 근데 할 때는 웹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만 자바는 그래도 문법적으로 좀 많이, 문법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좀 많이 이해가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피드백이. 네. 자바는 그 좀, 네. 이제 웹을 한지 오늘이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숙제들을 해보시면 웹도 잘 알려실 거고 이제 네. 요거 웹 JSP 끝나면 프레임워크도 할 거니까 네. 프레임워크도 시긴 하셔야 되는데 수시간까지 하셔가지고 사실 2주 남았거든요 저희가. 네. 그걸 연장하실지는 다음 주까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어, 화요일까지. 네. 근데 뭐 네. 요 내일 다음 주 숙제까지는 질문이 없으세요 그럼? 뭐야, 그 포트폴리오 피드백 혹시 여기나 온대, 포트폴리오 피드백? 네, 숙제, 오늘 피드백이요? 어, 피드백? 포트폴 피드백, 포트폴리오 요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거 남은 거는 그 숙제에 없어가지고, 숙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피드백은 항상 보트긴 한데 음. 네, 일단, 오늘 개발 블로그 글도 어떻게 보면은 네. 수업 시간 했던 내용들은 항상 디폴트로 수정해 오셔야 돼요. 개발 블로그. 음, 네, 요건 항상 디폴트라서 사실 말씀을 스킵한 거긴 한데 아, 항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음, 이거는 사실 번호로 하기도 그렇고 그냥 숙제에 항상 무금 처리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항상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저는 민우님이 SE셔서 그런지 SE가 아니죠. 네트워크 엔지니어신가? 이게 뭐가 다른지 사실 저 모르겠어요. 저도. 네트워크 엔지니어랑 SE가 뭐가 다른 거죠?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저희 회사에서 부르거든요. 아, 다른 거. 일단 시스템, 제가 하는 게 시스템 인재가 맞나 모르겠는데, 보통 네트워크 보안 쪽이라고 얘기는 많이 하긴 하던데, 명칭이 다른 거지 제가 봤을 때 하는 일은 똑같아요. 음,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언어를 업무를 많이 하셔서 기본 지식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 네. 남들한테 한 두세 번 알려줄 거 한 번에 알아들으시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쭉 하셔서 개발자로 빨리 이직하셔서 뭐 연봉이나 처우 면에서 더 좋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하고 아,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음,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이건 좀 음, 약간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네. 그냥 일단 보통 이제 게임 개발하면은 네. 서버 쪽 말고도 뭐 게임 엔진 이런 것도 있지 음, 않습니까? 엄청 많죠. 제가 사실 제 전공이 그거예요. 아, 게임 클라이언트. 네. 그 뭐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이런 것들을 그 게임 클라이언트. 게임 클라이언트 안에 이제 콘텐츠, 엔진 네. 파트, 네, 콘텐츠 파트, 엔진 파트, UI 파트, 어, 애니메이션 뭐 이런 UI 파트 이렇게 나뉘어요. 음, 뭐, 네, 뭐 전투 파트. 이게 전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 파트죠, 시스템. 네. 엄청 많거든요. 네. 이런 게 있어요. 또 계속 질문해 주세요. 네, 이런 게 있는데. 아, 그러면 이제 저런 것, 뭐라고 해야 되지? 서버, 갑자기, 서버랑 그럼 엔진을 그럼 이렇게 개발을 서로 각자 해서 이거를 연동을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큰 회사들은 다 나눠져 있고, 한 50명 되는 중요한 기업부터 한 두세 개씩, 두 개씩 가씩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회사 규모마다 달라요. 1인 개발이면 다 해야 되고, 아, 네. 어, 1000명 이상이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파트가. 음, 프로그램에. 한 중간, 중견 정도는 한 두세 개가 합쳐져 있다? 한 팀으로. 음, 개발 규모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모든 MMORPG를 개발한다는 가정하에 다 알아야 돼요. 음, 아, 엔진 같은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라이브러리 같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웹에서의 음, 엔진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인 거죠. 음, 지금 저희 웹을 공부하고 있고 있으니까. 네. 네.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뭐, 그건 자바 진영의 프레임워크고, 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장고, 어, 음, C샵 같은 경우에는 단넷 프레임워크, 아, 네, 등이 있어요. 네, 더 많아요. 고언어도 있고, 뭐, 코틀린도 있고, 언어는 엄청 많죠. 네. 근데 엔진 파트가 왜 있냐가 질문인 건가요? 게임 개발자에서? 엔진 역할이 좀 음, 궁금해가지고. 엔진의 역할은 무궁무진해가지고 한마디로 아, 답변하기 어렵고 음, 게임 개발의 모든 내용을 도구화 해놓은 거죠. 갖다 줘 음, 써라.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빵을 만드는 엔진은 오븐이에요. 네. 오븐의 역할은 사실 간단하죠. 왜냐면 빵은 게임 개발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네. 근데 게임 개발은 빵이 한 10가지 단계에 있다면 제가 봤을 때 게임 개발은 10,000가지가 넘어요. 음, 10,000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8,000가지는 지원해준다. 음,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GPT 한번 물어보는 게 더 낫겠네요. 아, 엔진 없이도 개발할 수도 있어, 심지어. 어, 그렇지만 왜 엔진을 쓰냐? 이 GPT가 답변해 줄 겁니다. 음, 왜 답변을 안 하지? 그리네. 이거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음, 도구의 모음인 거지 도구가 필수는 아니에요. 음, 네. 그러면은 일단, 네, 숙제 잘 해와 주시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9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네, 되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